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으로 첫해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등 뒤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 37명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 등에서 최소한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로 어린이들의 청력을 되살리는 데 성공해 청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돌입하는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을 통해 첫해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950년대 군작전 스타일로 130만 명을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설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탄압대에 직접 참석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일요일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 주간 보수 진영 페스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해 불법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오퍼레이션 오로라로 명명된 초대형 추방작전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 단행됐던 아이젠하워 추방작전은 오퍼레이션 웨트백으로 불린 군대 스타일의 추방작전으로 단시일 안에 130만 명이나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겠다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공언은 첫 해에 불법 이민자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2기의 추방작전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 외국인 66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 58만 명, 갱단원, 마약 카르텔 범죄 조직원을 포함하면 150만 명이므로 이들부터 추적 체포해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보수진영 페스트에 나온 톰 호먼 국경총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잡아 추방하려는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시카고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시장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나는 취임 첫날에 시카고부터 방문할 것이라며 이민단속 요원들은 피난처 도시들에서 더 많은 이웃과 일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 don't want to remove public safety threats from your community and they're here illegally, that is your number one responsibility is protect your communities. So if you're not going to do it, President Trump and ICE will. 실제로 민주당 아성들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고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를 유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피난처 도시 역할을 계속하도록 성문화했으며 시카고시는 학교나 병원, 일터 등에서의 이민 단속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와 일리노이주 등은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추적 체포하는 데에는 전폭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최근 경찰 출신 뉴욕시의 에릭 애담스 시장과 만나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체포 추방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등 뒤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 조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뒤집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때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시켜주는 조치를 항구적인 최종 규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의 540일 자동 연장 최종 규정은 퇴임 직전인 2025년 1월 13일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현재는 임시 최종 규정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항구적인 최종 규정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번 바이든 조치는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 신청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제출했어도 극심한 적체로 승인받기 전에 만료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540일이나 자동 연장시켜주겠다는 보호 조치입니다. 근년 들어 원래 180일간 자동 연장해주다가 540일간으로 대폭 늘렸는데 임시 최종 규정이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항구적인 자동 연장 조치로 바꾼 것입니다.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이번 바이든 조치는 540일 자동 연장 규정을 중단시키거나 180일로 되돌리려 해도 폐지 규정과 새 규정의 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민 수속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까탈스러운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관련 최종 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규정은 퇴임 사흘 전인 2025년 1월 17일에 발효 시행됩니다. 이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당첨되고도 이민국의 늑장 처리나 보충 서류 요구, 높은 기각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이민자 보호 조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이민 서비스국의 매뉴얼로 되어 있는 지침을 연방 규정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뒤집으려 해도 수개월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최종 규정으로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들은 현재 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비자 신청서를 최종 승인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다음에 4월 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거나 보충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의 뒤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시되고 수개월 안에 뒤집힐 게 분명해 장애물로 역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 37명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사형 집행 재개를 막기 위해 종신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히고 테러나 인종증오로 다수를 사망시킨 3명은 연방 사형수로 남겼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에는 연방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전격 감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형수들 가운데 테러나 인종증오로 다수를 사망시킨 3명은 연방 사형수로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상원법사위원장, 부통령, 지금은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연방에서는 사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새 행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오판하지 말라며 나는 살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감형으로 연방 사형수 40명 중에서 37명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연방 사형수로 남은 3명은 2015년 백인 우월주의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 2018년 반유태 인종증오로 피츠버그 유태계 교회당에서 총기 난사로 11명을 숨지게 한 로버트 바우어,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트럼프 일기 시절인 2017년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 임기 초반 연방 사형수 13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2기 임기를 시작하면은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이에 사형 반대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연방 사형수들을 없애달라고 압박해왔고 테러나 인종증오 살인범들을 제외한 37명이나 무더기로 종신형으로 감형시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비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 반대론자가 아니었으나 2020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연방 차원에서는 사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나 사형 구형은 계속해와 다소 엇갈린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 차원에서 사형을 구형해와 현재도 법원에 계류된 사형 건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가 집중 성토당해왔고 열흘 전인 12일에는 일일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명에 대해 감형하고 39명은 사면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최소한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 철폐 등 최우선 정책들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임 첫날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탈퇴하는 등 180도 정책 전환을 시작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데이1 취임 첫날 핵심 과제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취할 대통령 행정명령들은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 철폐, 관세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추방작전에 돌입하도록 지시합니다.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경에서 난민 희망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타이틀 42 멕시코 대기 규정을 부활해 불법 입국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 추방작전에 미군 병력과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불법 입국자 2천만 명 이상 가운데 형사 범죄자,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 150만 명을 추적 체포, 신속 추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책을 뒤집고 트럼프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바꾸어 석유 시추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게 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이 압도하고 있는 셰일 오일과 가스의 생산을 대폭 늘려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가를 대폭 늘려 미국 내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 물가를 낮추도록 독려하고 출범 100일인 4월 30일까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을 불러올지 모르는 관세 부과는 상대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나라에 대해선 취임 첫날부터 단행할 수도 있다고 참모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할 것으로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며 일기 때와 같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2024년 의학은 한층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를 통한 청력 회복은 그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성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혁신적인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레이철 기자입니다. 2024년 의학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가 어린이들의 청력을 살리는 데 성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스턴의 매스아이앤 이어 병원에서는 유전자 결함으로 청력을 잃은 어린이 6명에게 치료를 시행했으며 이 치료는 비활성 바이러스를 사용해 정상적인 유전자를 귀 속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치료 후 6개월 만에 5명의 어린이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청력을 회복했으며 이는 기존의 보청기나 인공 달팽이관 이식보다 한 차원 더 발전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 혁신적인 치료법은 유전적 청력 상실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성과는 돼지 장기 이식에 관한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3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혁신적인 이식 수술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명 이상의 신장 이식 대기자와 매일 사망하는 환자들을 위해 동물 장기 이식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류가 장기 이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받는 혁신적인 성과는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원인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발견은 루푸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며 향후 치료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리검 여성병원과 노스턴 의학팀은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원인으로 특정 T세포의 불균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루푸스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2024년 9월 FDA는 30년 만에 등장한 혁신적인 새로운 조현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코벤피라는 약물은 기존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 방식 대신 자노마일린과 트로스피움 클로라이드를 결합하여 조현병 증상인 환각, 망각, 사고장애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조현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 혁신적인 의학적 성과는 2024년 10월 FDA가 승인한 COVID-19과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이 키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확산된 두 질병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사람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른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은 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들이 쏟아져 나온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를 통한 청력 회복, 동물 장기 이식, 루푸스와 조현병 치료의 혁신까지 각각의 성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의학혁명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